그러면 염색체는 언제만 등장한댔어? 세포 주기 중에,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 언제 등장해? 주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분열기에 염색체가 등장하죠. 그죠? 분열하는 시기 동안에만 염색체가 등장하고요. 분열하지 않고 있을 때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죠. 그때를 우리 뭐라 합니까? 간기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이 간기고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는 그냥 간기 이렇게만 배웠지만 간기 시기를 고등학교에 오시면, 고2 때 오시면 G1기, S기, G1기, S기, G2기로 이렇게 나눠서 배운다고요. 오케이? 내 세포에 있던 정보로부터 물질대사를 하는 시간이 G1기였고요. 오케이? 물질대사 하다가 살짝 덩치가 커지면 오히려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아예 정보를 복제하고 난 다음에 분열을 해버리자 한다고요. 그래서 DNA를 2배로 DNA를 원래 있던 원본의 정보를 복제하는 시기, 이게 S기고요. 맞죠? 그리고 복제를 했고 나머지들도 다 준비를 하게 되면, 나머지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떤 걸 준비해요? G2기 때 준비해요. 오케이? 중심체나 방추사를 만들게 하는 중심체와 같은 세포 소기관을 2배로 준비하는 시기. 오케이? 2배로 늘려서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완벽하게 이사 준비가 되면 호로록 뚝딱뚝딱뚝딱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면서 후딱 분열을 해. 오케이? 얘를 줄여서 자, 분열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M기라고 해.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분열기, 핵분열기로 배웠던 걸 M기로 표현한다고. 요 형태로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문제 많이 나와. G1S, G2기까지가 간기야. 오케이? 그리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그 시기에만 그때만 복제됐던 염색사가 염색체의 형태로 응축되어서 그때 등장했던 염색체가 어떤 모습을 갖는지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DNA 상대당 문제들로 많이 나오냐면, 자,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여기 174부터 175까지 문제는 거의 그냥 베이스 깔아주는 문제. 이 정도는 다 맞아줘야 돼. 이거보다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풀이 시간에, 그지? 수능 문제풀이 수기미 있죠. 수기미 교재로 사용하는 그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난이도를 변별하게끔 하는 문제. 그 정도가 거의 대부분 테크닉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해하게끔 하려면 여기 기본 개념을 좀 짱짱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G1기 때 뭐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이 대문자 A, 소문자 A였다. 그럼 여기에 대문자 A가 있고 소문자 A가 있는 거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은. 이게 지금 상동 상태로 있는 거죠. 상동 상태로 있는 거고 아직은 염색 4 모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EN이라고 표현하는 건 핵상이라고 했었죠. 부계와 모계 정보를 세트로 같이 갖고 있으면 EN이라고 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쓰는 게 염색체 수입니다. 전에 다 했던 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 속도가 좀 빠르죠. 제가 말이. 전에 했던 거라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염색체 모습은 아니지만 곧 염색체가 될 거기 때문에 염색체 수 2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S기를 거치면서 얘가 핵막이 뚜렷하게 있는 그 상태 안에서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복제할 거예요. S기가 끝나면 2배로 늘어나 있을 거예요. AA. 대립 유전자의 총량도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너는 EN이면서 E야 똑같이. 선생님 버젓이 복제를 거쳤으니까 늘었어야 되잖아요. 너랑 너가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져야죠. 2배로 커져야 되잖아요. 2배로 커지는 건 핵상으로 얘기되는 이 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이야. 별도의 개념. 핵상이 아닌 누구 개념? DNA 상대량 개념. 어나더의 다른 개념이 추가로 하나가 더 있어. 한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총량 개념이 DNA 상대량이야. 오케이? 그래서 유전 물질의 총량 개념이 DNA 상대량인데 하나하나씩을 임의로 1로 치면 너가 DNA 상대량이 2면 복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DNA 상대량이 4로 늘었어. DNA 상대량은 늘었고 유전 물질이 카피 됐으니까. 그치만 염색체 수는 너가 염색체가 될 거고 너가 염색체가 될 거라서 똑같이 염색체는 2이야. 염색체가 되기 전 염색 4도 똑같이 2였어. 오케이? G1기 때도 그 다음에 S기를 거친 G2기 이때도 마찬가지야. 그래놓고 전기, 중기, 후기를 거쳐가겠죠? 자, 그러면 전기 때 이렇게 돼서 얘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AA 이렇게 됐고 제가 지금 체세포랑 감수 분열 두 개를 비교해주고 시간 주고 문제 풀고 쭉 넘어갈 거야. 얘는 지금 체세포니까 이렇게 전기가 되면서 핵막가인이 사라지고
방추사가 양 사이드에서 나온 게 전기. 중기가 되면 전 가운데 배양. 그쵸? 오케이? 근데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나눠지는 건 감수 분열 때 일어난 일이고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동 염색체가 너 있죠? 너 여기 있죠? 이렇게 배열할 거야. 오케이? 너의 동원체라고 하는 부위에 각각에서부터 나왔던 방추자가 찍찍 결합, 찍찍 결합 해서 양극으로 끌려갈 거야. 후기가 되면 이렇게 이동해가는 모습들이 있을 거고 너의 염색 분체가 양으로 끌려가고요. 너도 끌려가고요. 그죠? 끌려가고요. 이 그림을 줬었을 때 요 아이의 그 전 단계를 생각해서 염색체 수를 연상하실 수도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 A고 너 A가 있으면 너는 뭐가 있냐 물어봤을 때 소문자 A를 쓰는 바보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소문자 A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두 개를 합체했을 때가 염색체 모습이잖아. 얘 후기는 중기 넘어잖아. 중기 때 얘와 얘가 서로 카피본 관계여야지 상동 관계가 아니니까 너의 카피본이니까 대문자 A여야 되는 게 맞고 너의 카피본이니까 소문자 A여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양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체세포 분열이 완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세포질 분열까지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뚝뚝 돼서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대문자 A도 있고 소문자 A도 있고 그죠? 요 두 개가 하나의 핵을 만들 거고 요 두 개가 하나의 핵을 만들 거니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피본, 원본, 카피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원본이었고 카피되어서 찢어진 너는 카피본이기 때문에 너가 딸세포 하나야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과학자들이 약속을 이렇게 한 거야. 어떻게 약속했냐면 처음 시작은 모세포라고 하자. 무조건 과정이 끝난 마지막은 딸세포라고 표현하자. 이게 약속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진 분열 그리고 그 딸세포 안에도 핵상이 너 EN 염색체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가 뭐가 되는 거야? 체세포 분열이더라. 처음과 똑같은 세포 하나가 만들어진 거. 근데 감수 분열은 저렇지 않고 연속 2회의 분열을 반복했었죠. 그렇죠? 단계 한 번 거치고 연속 2회의 분열을 반복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약간 모든 그림을 다 그리진 않을 거라 똑같은 형태에서 표현을 하자면 파란색 속에 생세포 분열. 여러분의 생식기가 남성, 동물이라면 정소남소, 식물이라면 꽃밥하고 미씨, 식물의 생식기관이 꽃밥 그리고 미씨에서도 일어나는 분열이 생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 생식기관이라고 하는 장소에 뭐만 생식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생세포가 있는 거고 생세포의 스타트는 항상 정원세포와 나논세포라고 하는 체세포에서부터 만들어져요. EN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수분열을 거쳐서 N자리의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관 안에도 체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생세포 안에도 들어있는 체세포를 우리는 정원세포, 남자 몸에 있는 건 정원세포, 여자 몸에 있는 건 남원세포라고 표현해요. 당연히 EN에서부터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EN자리에서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 있던 이 대문자리와 소문자 A가 마찬가지로 야, 너 감수분열해서 생식세포 만들어 라고 하는 명령을 호르몬으로 받는 거야. 생식 장소에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고 또 남자 몸에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테스토스테론의 증가로 어떻게 얘가 카피가 먼저 되고 카피 그죠? 똑같이 S기를 거치면서 얘가 됐다가 S기를 거쳐서 간기가 뚜렷하게 있을 때 간기를 한 번 거쳐서 복제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DNA 상대량과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줄 거야. 복제된 이후에 감수 1분열 연속 2회의 분열을 하죠. 여러분이 3학년 2학기도 놀지만 않으셨다면 기억이 날 겁니다. 연속 2회. 감수 1분열은 두 번 나눠져서 EN자리에서 N자리로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고요. 상동염색체가 이 상동염색체가 랜덤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유전 정보의 다양성이 증가된다고. 오케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된 다음에 얘가 또 다시 두 번째 감수 분열, 두 번째 감수 분열. 이 아이의 염색체, 염색 분체가 나눠지는 분열을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는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다가 아빠 정보, 엄마 정보 반반씩 나눠질 거고요. 여기서 아빠, 엄마 거 요렇게 아빠 거, 엄마 거 대문자 A, 소문자 A. 오케이? EN자리 상태의 두 개가 접합한 상동염색체가 접합한 염색체. 간혹 가다가 내신 문제에서 나옵니다. 이가 염색체가 4개다. 이가 염색체가 4개가 있는 형태의 그림이다.
그럼 이가 염색체가 4개 있다는 건 덩어리로 상동 염색체 길이가 적합한 게 몇 덩어리? 뚱뚱뚱뚱 4덩어리 있다는 거거든? 그럼 총 염색체 수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오케이? 그래서 이가 염색체는 염색체 2개가 붙어 있는 거야. 상동들끼리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모습들에서 양옆으로 중기를 거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서 들어가죠. 그죠? 상동이 분리되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 부계 거 하나만, 목의 거 하나만 각각 들어가잖아요? 그죠? 소문자 A들만 들어있고 여기는 대문자 A들만 들어있고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같이 들어있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체세포 분열하게 되면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한 세포 안에 같이 있고 여기도 같이 있어요. 그치? 상동이 분리된 건 아니니까 체세포 분열되면 부계와 목의 거, 부계와 목의 거가 2N 상태로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일감수 분열을 거치게 되면 부계 거와 목의 거가 한 세포 안에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목계로부터 온 게 같이 있지 않아요. 그쵸? 한 세포 안에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목계로부터 온 것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에요, 핵상이. 부계 쪽 라인 것만 랜덤으로, 목의 쪽 라인 것만 랜덤으로 한 라인만 있으니까 N이고요. 여기는 부계, 목의 정보가 같이 있으니까 너 2N이죠. 복제되기 전도 똑같이 2N이라고요. 선생님, 버젓이 늘었는데요? 버젓이 늘어난 건 핵상으로 개념을 치는 그것이 아니라 핵상이 아닌 DNA 상대량이라는 별개의 개념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늘어난 거라고요. 당연히 얘를 복제했기 때문에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은 2배로 늘었을 거니 얘네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 값이 임의적으로 2였었다면 너가 4였을 거고 4였던 아이가 반반 나눠져서 이 2로 DNA 상대량은 반으로 줄었어. 근데 봐봐. 처음에 있었던 게 DNA 상대량이 2가 2라면 한 번 복제하고 한 번만 분리하면 처음과 똑같은 유전 물질의 총량을 가지고 있는 딸세포를 N 핵상짜리를 만들어낸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정자난자의 수정으로 체세포에도 동일한 염색 유전 물질의 총량과 염색체 수를 갖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의 정보의 유전 물질 양도 반으로 줄어들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들어 있었던 그런 생세포를 만들어야지만 아빠 거, 엄마 거 똑같이 만나서 동일한 체세포짜리 수정란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 한 번만 분리돼서는 안 돼. 한 번만 감수 분열해서는 안 돼. 처음 감수 분열, 감수 1분열 때는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리고 DNA 상대량도 또 똑같이 있었던 거에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DNA 상대량도 반감됐어. 줄었어. 오케이? 그래 놓고 한 번 더 분리를 해 주어야지만 오케이? 이 염색체의 염색분체가 반반 분리, 염색체의 염색분체가 반반 분리가 돼. 있었던 거에서 반반으로 분리가 되겠지. 반반으로 분리가 돼서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 그죠? 총 4개의 딸세포. 그리고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거니까 여기는 소문자 A만 있고 소문자 A만 있고 여기는 대문자 A만 들어있고 여기는 대문자 A만 들어있는 형태의 이런 딸세포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러면 얘의 정보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여기가 2였잖아. 유전물질 총량이. 너가 1, 1, 1, 1로 DNA 상대량이 줄었죠. 처음 원본이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 값의 반으로 줄어들어 있고 핵상도, 염색체 수도 2N이었던 게 N으로 줄어들어 있을 거. 그죠? 원하는 걸 다 이루었죠? 그러니 연속 2번의 분열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도 선생님 여기 핵상이 N이었잖아요. 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럼 너는 2분의 1이 이 N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답이라고. 왜? 사람이 말하는, 생물학자가 말하는 EN과 N의 개념은 그냥 단순해. 한 세포 안에 부계 기온과 목의 기온의 정보가 같이 있으면 그게 더블로, DNA 상대량이 더블로 늘더라도 한 세포 안에 그냥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목계로부터 온 것 상동 상태로 같이 있으면 그러면 EN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N인 거야. 그 개념만 있는 거야. 유전 정보의 총량이 2배로 늘었다, 줄었다, 4분의 1이 됐다, 어쨌다 그건 DNA 상대량 개념인 거고. 되죠? 그래서 얘의 똑같은 카피본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얘와 동일한 카피본이든 아니든 얘와 아빠로부터 온 것과 엄마로부터 온 것이 옆으로 같이 하나씩이 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동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도 N이고 너도 N이라고. 핵상이 N이야 다. 그래서 제2감수 분열은 N에서 N으로 가는 분열이야. 감수 제2분열. 핵상은 변함이 없어. 염색체수는 변함이 없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네? 핵상 변화가 없다. 염색체수 변화가 없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DNA 상대량은 당연히 원본 여기 처음에 썼던 반으로 줄었으니까 DNA 상대량은 계속 주는 거지. 그래서 그 DNA 상대량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 상대량은 반으로 줄었다. 처음 스타트에 비해서 이 스타트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죠. 2에서 1로 줄었으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1 감수 분열을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서 형태가 달라졌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예전 교육과정의 용어까지 내신에 포함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달라졌어요 라고 하여 이 제1 감수 분열 형태가 달라졌어요. 2형 분열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제1 감수 분열은 2형 분열, 색상이 줄었으니까 2n에서 n으로 염색체가 줄었으니까 2형 분열이라고도 하고요. 제2 감수 분열은 n에서 n으로 색상의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n에서 n으로 갔어요. 그래서 동형 분열이라고도 해요. 제2 감수 분열은 동형 분열. 돼요? 동형 분열. 됐죠? 같은 동작에 써서. 자, 그래서 DNA 상대량을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울게요. 체세포랑 비교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DNA 상대량을 응용한 문제, 이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응용한 형태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게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만나보셔야 돼요. 얘의 형태를 DNA 상대량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아이가 DNA 상대량이 2였잖아요. 각각 G1기로 S기로 한번 봐볼게. 처음에 2였다가 이렇게 늘어서 4로 늘었을 거야. 그리고 요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한번 나눠졌어. 여기까지는 그지? 그냥 어떤 분열의 일부를 표현했다라고 해서 거기다 함정을 팔 수도 있어요. 원래 이렇게까지도 연속되는데 이 부분만 주고 추론해라 라고 하는 형태들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DNA가 2였는데 어디를 거쳐서, 여기 이 시기는 무슨 기입니까? 당연히 분열기겠어요? 간기겠어요? 그죠? 간기 S기죠. 간기 S기를 거치면서 DNA가 총량이 2배로 늘었으니까 이것의 입구 여기는 G2기일 겁니다. 당연히 G2기가 없는 건 없으니까 G1기, S기, G2기, 제1 감수 분열. 왜냐면 연속 2번의 분열을 한 번 쿵, 2번 쿵, 연속 2번 나눠졌기 때문에 감수 2분열이 있어서 연속된, 얘는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감수 분열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가 제1 감수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쵸? 이때 당연히 요 아이가 보이겠죠. 응축대 두 개가 가까이 붙어있는, 얘가 이가염색체가 보이는 거고요. 이가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질 겁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쵸? EN에서 N으로 핵상은 반으로 줄었어요. DNA 상대량도 줄고 핵상도 반으로 줄어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분리할 때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너도 이렇게 되고 너도 이렇게 되고. 그쵸? 근데 이 아이의 DNA 상대량은 2에서 1로 염색 분체를 반반 찢어갔으니까 줄어들었어. 2에서 1로. 근데 핵상은 변함이 없어. 넌 N이고 너도 핵상이 N이야. 그쵸? 핵상을 위에 오버랩 시켜서 표현한 것 뿐이지 DNA 상대량은 핵상과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개념이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네, 그게 똑같다라고 판단하시면 혼자 뒤지고 이축 팔짝도 누우실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답들이 다 틀리다는 거지? 이렇게. 핵상의 개념과 DNA 상대량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N이고 여기도 똑같이 파란색의 염색 분체만 있는 상태. 북의 목의 정보 중에 한쪽 라인만 있는 거니까 N으로. 그렇지만 DNA 상대량은 유전 정보의 총량은 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갈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 다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수 분열까지의 문제까지도 시간을 좀 드리고 풀고 확인하고 할게요. 제가 시간을 그래도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난이도가 높아도 내가 생각해봤지만 안 풀린 문제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174, 175쪽을 둘 다 안 하셨거든요. 그죠? 이제 오셨으니까 일단 10분을 드려볼게요. 10분. 8번이 가장 기본 포맷이야. 기본 형태야. 내신에서 나온 문제 중에 철수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남자예요. 그죠? 선생님 제 친구 중에 여학생인데 김철수 있는데요 라고 해도 그죠? 거의 다수는 아니고 소수잖아요. 그래서 자, 특별하게 뭔가 언급되지 않은 한 철수는 남학생, 영희는 여학생으로 풉니다. 생물에서는. 자, 그리고 철수의 상염색체인데 상이라고 정보를 알려주니까 상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정보는 아니고 철수 거에 대문자 A, 소문자 A, 그리고
소문자 B, 그 다음에 기억이 있죠. 근데 구성을 보니까 얘가 카피본은 아니죠. 그죠? 카피본은 아닙니다. 지금 서로 다른 정보가 있으니까 너는 지금 현재 EN의 핵상에 그죠? 지 원기대권 세포의 모습이야. DNA가 두 배로 복제되기 전.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혈수의 가족의 지 원기 세포 한 개당 A와 B의 상대량인데 A 대문자 B의 대리문자는 소문자 B 각각 DNA 상대량은 1로 같다. 아빠 거와 엄마 거의 정보, 엄마 거는 안 줬지만 엄마 거를 너네가 논리적으로 찾아내 이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전 단원의 DNA 상대량 문제나 가계도 분석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의 마인드는 수사관이야. 어떤 수사관? 용의자를 찾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논리적인 단서, 얘가 될 수 있는 단서, 쟤가 될 수 있는 단서, 단서를 조합해서 최대한 논리적 근거가 합리적인 걸 찾아내는 거야. 자손으로부터 그 엄마 아빠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손의 정보로부터 엄마 아빠를 수집해 나가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왜 생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생물을 가르치는 걸 업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나는 어릴 때 지금도 그렇지만 스릴러, 그치? 추리소설, 스릴러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야. 그래서 느낌에 제가 범인으로 가는 거 아닌가? 쟤가 범인인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처럼 풀어내면 문제가 좀 잘 풀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문자 A, 아빠가 대문자 A를 2만큼 갖고 있고 1, 여동생인데 1이에요. 넌 1이고 넌 0이고 넌 1이에요. 수업 중이에요. 안 돼요. 선생님 좀 일찍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빠, 철수, 여동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보자. 근데 얘가 상념색체 위에 놓여있는 정보라고 했으니까, 그지? 상념색체 위에 놓여있는 정보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얘가 철수거든. 철수 거 데이터는 이미 줬죠.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를 갖고 있지만 얘를 생략해서 안 알려준 것 뿐이고 뭐 B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략해서 안 알려준 것 뿐인 거야.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문자 A, 소문자 A 있는 거고 여기 B는 지금 대문자 B가 하나도 없다는 건데 소문자 B가 놓여 있으니까 그지? 대문자 B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진 않지만 소문자 B를 두 개나 갖고 있는 거네. 그죠? 왜? 여기가 0이었으니까. 이제 너가 2일 거고, 그죠? 그러면 철수가 가지는 소문자 B, 소문자 B라고 하는 이 정보는 당연히 아빠, 엄마, 얌전히 하나하나씩 물려받았겠죠? 그럼 아빠도 소문자 B를 무조건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고 엄마도 소문자 B를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성립이 돼. 맞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그 다음 철수가 가지고 있는 대문자의 소문자 A는, 그죠? 오케이? 대문자의 소문자 A는, 그죠? 아빠가 대문자 A를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빠의 대문자 A가 두 개를 갖고 있더라도 아빠로부터 대문자 A를 물려받았겠네. 그쵸? 아빠가 둘 중에 어떻게 주더라도 대문자 A만 줄 수 있으니까 철수한테. 그럼 철수가 가지고 있는 소문자 A는 누가 줬겠어? 엄마가 줬겠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합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죠? 철수의 여동생은 그런 원리로 뭐를? 대문자 A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철수의 여동생은 대문자 A를 두 개. 철수의 여동생은 대문자 A를 두 개. 아빠가 대문자 A를 갖고 줬는데 엄마도 대문자 A를 갖고 있으니까 줬겠네. 그러니까 엄마는 대문자 A, 소문자 A 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논리로 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B에 대한 정보는 대문자 B를 두 개 갖고 있어요. 여동생은 대문자 B를 두 개. 그죠? 그러면 사이좋게 엄마와 아빠가 대문자 B를 하나씩은 갖고 있어서 하나씩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빠도 찾았고 엄마도 찾았고 여동생도 찾았고 철수도 찾은 겁니다. 요렇게 지세포의 조합. 자, 그러면 자, 기억은 소문자 B다. 맞다. 기억은 소문자 B여야 한다. 맞다. 자, 아빠는 소문자 B를 갖지 않는다. 아빠는 소문자 B를 안 갖나요? 소문자 B를 하나 갖고 있죠. 아빠는. 자, 그 다음에 엄마의 유전자형은 이렇게다. 맞다. 그죠? 생각보다 쉽죠? 왜? 자식으로부터 엄마 아빠를 찾아내가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게 유전 가계도 문제를 풀 때의 기본 포맷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니은 틀리고 기억, 디귿이 맞는 거고요. 7번 개념 문제. 사람의 체세포의 세포 주기입니다. 나는 사람의 체세포에는 염색체 구조 웃기부터 뒤에는 G2, M기, S기입니다. 돌아가는 서클을 보니까 G, 원기, 기억이 S기.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이 G2기, 디귿이 짧은, 세포 면적이 좁은 디귿이 M기가 되겠죠. 분열하는 동안에만 A라고 하는 염색체가 나타날 거고 하나의 염색체는 복제된 이후에 엄청 응축돼가지고 돌돌돌돌 동염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돌돌돌돌 동염에서 있는 거 안에는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죠? 얘네들을 모노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에 자주 사용하지 않은 정보를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의 옷을 갖고 있지만 겨울에 지금 현재 여름에 겨울철 옷을 막 걸어놓고 있진 않아요. 옷장이 여유로우면 몰라도, 그지? 그래서 엄마들이 정리를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방에, 그지? 아니면 큰 옷장에, 그지? 여름, 겨울 거 따로 이렇게 압축해서 크린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딱 하면 다시 빵빵해지는,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안 쓰는 정보를 잘라버린 게 아니라 DNA를 두 바퀴 반 동염해서 응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응축을 일으키는 기본 단체, 얘는 뉴클레오솜이에요. 그리고 DNA 헥산을 구성하는 정보의 기본 단체는 여러분이 고1 때 배우셨던 네모 박스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이 네모 박스를 헥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뭐라고 합니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죠? 이름이 흡사하니까 한정하기 딱 좋아요. 얘는 모의고사 때까지도, 그죠? 고3 수능 문제까지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양입니다. 고1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항상 나와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시 인산과 당과 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고3 때 생투를 하시면 거기서 이 디테일, 어떻게 DNA가 복제돼, 그 다음에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사되고 번역돼까지도 더 깊게 배울 건데요. 여기 당은, 그죠? 3번 위치에는 OH가 항상 있어요. 근데 2번 위치의 탄소에는 O를 뺀, O가 옥시젠이죠. O가 산소 원소가 이름이 옥시젠입니다. 옥시젠을 빼야지만 화학적으로 안정해질 수 있어. 여기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당의 3번 위치의 OH에 계속 결합을 시키거든. 여기 있던 인산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그래서 3번의 OH는 그대로 있어도 돼요. 어차피 결합이 되면 안정화가 되니까.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돼서 결합이 돼버리면 안정화가 될 거니까. 근데 2번 탄소에 O를 빼야 화학적으로 안정해. O가 빠지고 2번 탄소에 H밖에 없다. 3번에는 OH가 그대로 있어서 이 당을 우리 뭐라 합니까? 빠졌어요. 네.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D, 그거는 D고요. 근데 대든 D든 영어로 읽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읽어져서 우리가 한국어로 쓸 때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2번 탄소에 있었던 OH까지 있는 건 리보스였어요. 그건 RNA에 들어있었고요. 기억이 어렵게 안 나면 고1 때 거 기억을 끄집어내. 안 되면 그냥 외워. 자, 그래서 DNA에 들어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억은 S기니까 DNA가 복제돼. 맞아. 니은 시기에 A가 관찰돼. 니은 G2기인데, 자, 니은 G2기 간기에 어떻게 염색체가 관찰돼? 안 관찰돼. 니은 틀려. B는 기억부터 D까지 시기에 모두 존재돼. B가 뉴클레오솜이니까 간기 때도 있고 염색체에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 D는 답 4번이 맞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계속하고 있어서 6번 갈게요. 6번. 아까 어떤 친구가, 그죠? 핵상의 E인과 N 개념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 6번 하고 있어요. 아마 복사를 해준 친구는 컬러가 색깔이 안 나와서 판단하기 어려웠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안해서 들으세요. 6번에 같은 종인 어떤 생물의 세포, 가부터 가까지가 있다. 각각 들어있는 염색체인데 가다가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가 Y, XX, XY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곤란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풀고 있는 이 6번 같은 문제는 진짜 친절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내신에. 기초 문제예요. 기초, 기본 중에 아주 기본.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 풀게 될 건데요. 보시면 얘는 자, 두 개씩 녹색, 똑같은 크기짜리 상동을 찾아요. 상동을 찾으니까 두 개씩 있죠. 그죠? 노란 거, 그 다음에 주황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약간 다르지만 눕혀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너 X고 너 Y인 것 같아. 나머지가 다 크기가 똑같은 두 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크기로 존재하는 상동으로 존재하는 모습으로 있어요. 동원체 위치까지도 정말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동원체 위치가. 그래서 이에는 총 염색체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6개 플러스 XY죠. 상염색체 XY. 상염색체 6개, 성염색체 XY. 근데 여기에서부터 얘가 감수 분열해서 만들어진 게 다겠죠. 왜요? 나는 똑같은 형태의 녹색 2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회색도 2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주황색도 2개 있고, 근데 쬐까만 크기 회색짜리 거가 또 2개 있어서 다 똑같은 크기들이 둘씩 있어요.
그렇다는 건 성염색체가 x, y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성염색체도 x, x로 똑같은 두 개를 받는다는 거니까. 오케이? 너는 얘는 6 플러스 xx 여자 거야. 그러면서 얘와 얘가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전체 염색체의 크기들이 유사해. 핵형의 모습이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유사해. 핵형의 모습이 중요해.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같은 종이구나. 성별은 다르지만 둘이 같은 종의 개체인 거구나. 서로 다른 개체이면서 종은 같구나. 오케이? 그걸 찾아내실 수 있어. 야 돼. 그래서 같은 종인 거고요. 그러니 같은 종이니까 오른쪽 다 그림에 뭐를 가진? 다 그림 핵상이 EN이에요, N이에요? 다 핵상이 N이죠. 그죠? 같은 크기짜리가 상동으로 같이 있지 않잖아요. 같이 있지 않고 여기 녹색, 여기 주황색, 여기 파란색,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크기 노란색 이렇게 있거든요. 핵상이 N이에요. 상동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여기서 같은 크기짜리 요거에서 요거가 나오지 않겠죠. XX를 갖고 있는 얘네부터 Y를 가지고 있는 얘가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에서부터 감수분열에서 만들어진 세포가 다입니다. 가와다가 같은 개체에서 나온 감수분열 거예요. N은 3 플러스 Y를 가지고 너가 Y예요. 그러면 문제를 면밀히 그림을 틀린 그림 찾기처럼 면밀히 분석하라는 게 한 개의 문제, 하나의 유형 타입이야. 여기 유전 나눔에서.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기억은 성염색체 X죠. 자, 가와 나의 핵상, 핵상은 2N이지 N이잖아요. 가와 나의 핵상은 서로 같습니다. 2N, 2N으로 같아요. 자, 다의 상동이 뭔 소리 하고 있어? N인데, 그쵸? 따라서 답은 1번, 기억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렇게 전체적인 외형을 보는 게 핵형 분석입니다. 둘둘둘씩 다 있고 가에 4번에 기억니는 상동 염색체죠. 맞죠? 자, 그리고 19번, 20번, 21번, 22번 디귿은 Y 염색체. 아, 남자 거 핵형 분석이네요.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이 상동이다. 맞다. 자, 디귿은 아빠한테 네, 맞다. Y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 맞다. 자, 다음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정록생명 대립유전자, 유전자의 유무.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랄지 그때 배웠던 유전자 이상이 있는 거. 자, 특정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여러 개가 연관된 상태로 놓여있어요. 그냥 염색체 외형이 정상적으로 있어요 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 뿐이지 염색체 특정 위치 어디 포지션에 어떤 유전자가 어떤 서열로 블라블라블라 놓여져 있는지도 못 알려줘. 따라서 핵형 분석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전후생명의 유전자인지 정상 유전자가 놓여있는지는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건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이에요.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나 염색체 수가 원래 2개씩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염색체 중 하나가 더 있는 다음 중 같은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랄지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 같은 건 핵형 분석으로 파악이 가능해. 오케이? 그런데 유전자 돌연변이 있죠? 는 몰라.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거 특정 위치 어떤 유전자의 연기별 서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유전자 돌연변이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꼭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 카테고리별로 또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서 기억님만 맞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5번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다 설명이 된 거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쭉 한번 하고 또 시간 문제 풀기 하고 또 문제 풀고 할게요. 1번에 자, 기억니 1, 1, 2 1번에 1, 2 상동관계라고 볼 수 있나요? 1, 2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카피본 염색 분체죠. 너는 나의 병신아 이러지 않는댔죠. 너는 나의 분신과도 같아. 똑같아. 정보가 염색 분체 사이랬죠. 1, 2는 염색 분체 사이야. 상동도 아니야.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것도 아니야. 따라서 기억 틀려. 맞죠? 1과 2는 그냥 염색 분체 사이야. 되겠어? 니은 A를 구성하는 당은 자, 경민아 뭐라고? 디옥시리보스가 맞니? 리보스가 맞니? 그치? 근데 디옥시리보스라고 했으니까 맞겠죠? 리보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야. 자, 유전자 1과 유전자 2는 동일한 형질을 결성하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맞니?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니?
아니죠.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죠? 뭐 아밀레이스 유전자 아니면 어떤 건 펩신 유전자, 어떤 건 인슐린 유전자, 각각의 유전자야. 한 형질을 결정하는 건 상동 상태에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은 각각 있어야 돼. 그래서 디귿도 틀려. 답은 2번. 자, 2번 염색체가 응축되는 과정입니다. 자, A가 있고 얘가 엄청 응축돼서 B로 되어가고 있어요. A는 B에 존재하지 않는다. 말도 안 돼요. A가 엄청 많이 응축된 게 B입니다. 맞죠? 자, A는 DNA와 단백질 구조. 예, 맞죠? 그죠? 자, 체세포 분열 후기에 B의 구조를 갖는 염색체가 반사합니다. 후기에 B 구조를 갖는 전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염색체는. 그쵸? 니은만 맞아요. 답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염색사의 일부고 나는 가에서 발견되는 물질의 구조이다. 그죠? 염색사의 일부고 나는 가에서 발견되는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라인체 인산당 염기입니다. 기억은 히스톤 단백질이고 니은은 응축된 DNA 가닥이에요. 되겠어요? 자, 그럼 기억의 기본 단위 단백질이잖아요? 히스톤 단백질이잖아요? 기본 단체는 나다. 맞아요? 단백질의 기본 단체는 핵산이 아니죠.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기억 땡. 자, 니은이 DNA죠?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나에서 인산과 당과 염기의 비율이 1대1 맞다. 따라서 답은 니은이 답 4번이더라. 그죠? 기니디가 아니라 답 4번입니다. 기억이 틀린 건 단백질의 기본 단체는 핵산의 기본 단체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아미노산이어서 그래요. 자, 4번. 원투는 서로 어떤 사이냐? 염색 분체 사이냐? 원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동사입니다. 상동 염색체 사이니까 자, 기억에 대한 대립유전자가 니은에 있다. 맞죠? 기억은 아빠한테 받은 거, 니은 엄마한테 받은 거. 니은이 엄마한테 받은 거면 기억은 아빠한테 받은 거. 그치 경민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대립유전자 사이 맞습니다. 원과 투는 각각 부모들에 맞죠. 자, 나는 DNA다. 그것도 맞죠. 이중맞으니까 기니디. 다 개념 문제입니다. 다 5번이에요. 5번. 오케이,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세포 분열 부분 여러분께 풀어보라고 할 만한 부분의 문제가 네, 전체 부분 194부터 195쪽 194부터 195쪽 10분 드릴게요. 194, 195 방금 건 체세포였고요. 이제는 생세포 분열 그리고 나머지 쪽수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 오셔야 돼. 어쩔 수 없어. 194, 195쪽 지금 풀어줘. 마감 인원수는 따로 없어. 옆에 물리 원장님 같은 경우 물리랑 화학은 한 번에 많으면 15명까지 들어가기도 해. 근데 이제 7시 타임반은 조금 더 인원수가 한 7, 8명 있어. 생물은. 4시 반 타임은 10명 이내야. 보면. 오케이? 자, 일단 194부터 195쪽까지 답을 먼저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체세포 분열에서부터 생세포 분열까지 제가 다음번에 확인을 할 때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께 많이 풀어줘 봤자 196, 197쪽은 풀어줄 거야. 왜냐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 이쪽은 내가 프리까지를 한번 해줄 거고 그 외 나머지 추가적인 수능 특강 문제를 2점짜리 문제를 주고 또 몇 번씩 트레이닝을 시킬 거야. 오케이? 개념반에서는 계속 트레이닝을 시킬 거고 문풀반에서는 또 거기에 수준에 맞는 단계를 높일 수 있는 문제를 만나보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노하우를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일정 수준의 시간이 좀 지났었을 때 사람의 유전 개념 들어가고 또 문제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밟을 거야. 개념은 수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학을 하신 학교들 있겠지만 화학의 1단원이 개념은 수월했지만 문제는 나와 다르잖아. 개념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개념을 풀기 위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다른 테크닉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 유전자도 개념은 개념대로 또 챙기셔야 되고 거기에 번외로만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문제 유형을 많이 만나봐야 그 문제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라고 접근돼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려면 기본기부터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요건 내가 추가적으로 풀어주더라도 아까 전체적인 부분의 체세포에서부터 즉 확인을 했을 때 거의 한 172부터 오늘 내가 여기까지 다 푼다라고 하면 최대한 172부터 197까지는 풀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 이게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까지를 겸한 내용의 문제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저는 194부터 197쪽까지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번 194
194쪽에 1번. 자, 1번이 아니라 18번이네요. 18번. 생세포 분열 개념 문제죠. 정수에서 정자가 만들어져 생식세포 분열. 그쵸? 난수에서 난자가 만들어져 생세포 분열. 가원하는 생세포 분열입니다. 이해에서 N으로 나눠지는. 그래서 남자 몸에는 수정관을 거쳐서 정자가 여성의 몸 안에 들어올 거예요. 질을 거쳐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배란됐던 난자와 수정이 잘 되면 이렇게 나와 같은 수정란이 만들어질 겁니다. 수정이 된 거죠, 나는. 그렇다면 기억났죠? 가라고 하는 생세포 분열의 결과로 체세포에 있었던 정보의 반틈으로 줄어든 거니까 염색체가 반감되는 거 맞겠죠? 그 다음 가해 과정에서 유전자 조합이 서로 다른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그것도 맞죠? 왜? 상동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쵸? 그냥 양암전이 하나의 경우에 의해서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눠질 수 있고 두 번째 과정에서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자, 무작위적 분리로 다양성이 증가되는 거 유성생식의 장점입니다. 니은 맞고요. 간화를 통해서 자손의 유전물질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습니다. 5번이에요. 19번 간은 이엔 상태로 있는 중기니까 체세포분열. 나는 이가염색체. 맞죠? 자, 그래서 옳은 거 했습니다. 감수 1분열 중기가 나입니다. 그쵸? 3번이 답이에요. 자, 가와나 모두 다 염색체 수가 하나, 둘, 셋, 넷, 네 덩어리입니다. 이에는 4, 나도 이에는 4예요. 그쵸? 보실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답은 3번만 맞아요. 돼요? 자, 20번 갈게요. 어떤 동물에 관찰되는 세포분열 가와나입니다. 가 쭉 보이니까 가의 중간 거 그림 보니 상동이 두 개가 접합하지 않고 20번 문제 상동이 두 개가 접합하지 아니하면서 각각 낱개로 해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부가 반으로 나눠갔어요. 근데 나그림은 상동들끼리가 접합한 뿅 됐다가 뿅 나눠지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그림이 보이죠? 따라서 나는 감수 1분열이 완료된 그림이고 가는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염색체 수는 A와 B가 2배다. 아니죠. 어떤 동물에서 관찰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둘 다 처음에 똑같이 2N이었고 가의 분열에 의한 결과 2N에서 2N짜리 딸세포가 만들어진 거고 나는 2N에서 나 분열에 의한 결과 2N에서 N짜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서로 다른 상태의 조합이 아니니까 기억 틀리고요. B의 세포는 감수 분열에 의한 거니까 유전자 구조가 서로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만 네 상동염색 접합이라니까 염색이 만들어지죠.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 21번 유성생식과 생세포 분열의 과정입니다. 정자에서 뿅뿅 난자 뿅뿅 이렇게 정자 난자의 무작위적 수정으로 수정을 했고 자 그것이 계속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성인 남자가 태어났고 성인 여자가 각각 태어났어. 그 또한 성인 남자의 몸 안에서도 감수 분열해서 각각 정자나 난자가 뿅뿅 태어날 거야. 모든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억. 세대를 거듭해도 유전물질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맞을까? 맞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계속 감수 분열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수정으로 자손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기억 맞고요. 자, 생세포의 염색체 수와 DNA 양은 지온기 체세포의 절반이더라. 맞습니다. 그쵸?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와 DNA 상대량이 처음 체세포의 지원기 때 거에 비해서 DNA 상대량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고 염색체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잖아요. 맞죠? 감수분열. 수정을 통해 형성된 수정란의 염색체 수와 DNA 양은 지원기 체세포의 절반이다?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 지원기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똑같죠. 그래서 땡! 답은 4번. 자, 22번. 그림은 부모로부터 형성된 생세포가 수정되는 과정입니다.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아마 복사된 친구는 색깔이 안 나와 있을 건데 개수로 보면 아빠 쪽에서 하나씩만 들어있고 엄마 쪽에서 하나씩만 들어있는 즉 나 가정이 감수 분열이 완료된 게 굉장히 추격되어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생세포와 여기서 만들어진 생세포들이 수정돼서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수정을 통해 2N짜리가 다시 만들어진 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가 가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2배가 된다. 가 가정이 뭔데? DNA가 복제되는 과정이네? 2배 되는 거 맞죠? 나 가정이 뭔데?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세포질 분열이 2번 일어난다. 그쵸?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세포질 분열 2번 일어나는 거 맞죠? 취약되어 있지만 그림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감수 분열 개념을 찾아내는지 보기 위해서. 자손이 갖는 유전자 구성이 부모와 항상 같다.
아니요. 똑같은 엄마에서 태어났지만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랜덤 조합으로 각각 다양한 생세포를 만들고 아빠 가지고 있는 체세포에서부터 아빠의 체세포도 랜덤 조합으로 각각의 N자리를 만드니까 다양한 조합으로 자손이 태어나는 거야. 같을 수 없어. 그래서 디귿 틀려. 자, 23, 24, 25가 있는데 23번은 일단 답 먼저 불러드려 볼게. 경민아, 23번부터 24, 25까지 다 풀었니? 23번 풀고 4, 5 풀었어요. 4원 못 풀었어? 언니는 답 혹시 다 풀었니? 23, 24, 25? 다 풀었니? 자, 뭐 종이 쳤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세 문제도 과제로 내줄게. 오케이? 과제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채점까지 한번 스스로 매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다음 주에, 그죠? 우리가 8월 4일은 정상 수업하고 이 스케줄과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8월 4일. 그렇기 때문에 8월 4일날 혹시 질문 있으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물어보시고 8월 4일까지 확인할 때 여기까지 풀어져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가 문제를 준비해서 야금야금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수준까지 가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꼭 복습하시고 꼭 많이 풀어보세요. 자, 오늘 최근 여기까지.